안녕하세요. 지구촌 막장 스토리 오늘의 지막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복숭아님, 저희가 뭐 하는 채널인가요? 저희는 해외 인터넷에서 주로 레딧에서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여러분께 번역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복숭아님도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죠. 구독자가 더 많다면 더 잘 보낼 텐데. 아니, 그래도 지금 구독해주신 분들만으로도 저희 정말 행복한 한 주를 보냈잖아요. 20분이나 구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당신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21명, 21명이 됐어요. 오늘 21명. 아침에 드디어. 그리고 팟빵 구독자 4명, 4명! 감사합니다. 스포티파이 구독자 6명. 6명? 오!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스포티파이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중 몇 프로가 저희 지인일까요? 100%. 100%? 당연히 100%겠죠. 그럴까? 그냥 팔로우 해주시는 분 한 분 정도 있지 않았을까? 유튜브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팟빵 4명. 저는 다 지인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나름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에도 좀 홍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를 이제 어여삐 여긴 저희 다정한 지인 여러분들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를 팔로우 해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쇼츠를 3개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중 하나는 조회수가 꽤 잘 나왔거든요. 꽤 잘 나왔다 하면 이제 한 250번? 260번 정도가 지금 플레이가 됐습니다. 260번이 아주 잘 나왔지. 아주 잘 나왔죠.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 1위 컨텐츠 그 쇼츠 하나. 맞아. 근데 그 다음에 올린 쇼츠는 유튜브 이놈의 자식들이 노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예 노출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 조회수 8. 소세. 이런 8.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사연 첫 번째 사연 누가 읽을까요? 누가 읽을까요?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제가 졌으므로 이기신 제니님이 기분 좋으니까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사연. 집안의 가보를 되사는 것을 거절한 제가 나쁜 놈인가요? 나의 형 제이슨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은 증조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부가 된 형수 로리는 그 목걸이를 우리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목걸이 자체의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었고 우리는 그 목걸이가 가족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계 가족이겠죠? 그렇겠죠? 결혼 전에 원래 가족, 본 가족? 부모님과 형제들. 그렇죠. 제이슨과 로리는 그 목걸이를 물려받을 자녀가 없었지만 로리는 그 목걸이를 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조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목걸이를 아마 결혼할 때 형수한테 준 모양이에요. 혼수 같은 걸로 줬나 보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링으로 자기가 청혼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가족의 보물 같은 게 좀 소중하게. 그리고 계속 물려주는 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맞아요. 없다는 것도 이렇게 굳이 강조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몇 주 전에 로리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로리는 저의 집으로 찾아와 제이슨이 죽은 후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금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슨이 죽기 전에는 없던 빚입니다. 로리는 그러고는 중조 할머니의 목걸이를 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1,000에 말이죠. $1,000면 지금 130만 원? 하나로 130만 원 정도. 요즘 환율 얼마나 들어? 그러게요. 빠르게 검색 한번 해볼까? 빠르게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1330원. 그러면 133만 원? 133만 원에 팔겠다고 했어요. 만약 그 목걸이의 가치를 감정했다면 $150 정도밖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0면 뭐 한 2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저는 로리에게 할머니의 유품을 이용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서 돈을 뜯어가려고 하다니 정신이 나갔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목걸이를 되사지 않은 것에 대해 꽤 화를 내셨습니다. 어머니는 적어도 로리와 제가 흥정이라도 해봤어야 한다고 했고 제가 고집을 부린 것이 바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손자인 아버지는 저와 의견이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목걸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증조 할머니를 추억할 다른 유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걸이와 짝을 이루는 반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저는 로리가 그 목걸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몇 년이나 지나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 것은 정말로 족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문이 뭐죠? 원문은 뭔데 이렇게 X 같은 일이라고 번역을 하셨죠? fucked up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as shitty as I found. shitty. Even more slimy. 뭐 이렇게 돼 있어요. shitty, slimy.
로리가 그 목걸이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고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고모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것을 되샀어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일단 이 목걸이가 그 증조 할머니가 아빠 쪽 그 할머니예요. 그렇죠? 저는 나쁜 놈이라고 봐요. 사실 130만 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네. 작은 돈이라면 또 작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경제적으로 독립한 입장에서 네. 130만 원이 오늘 당장 누군가 예를 들어 아직 이혼을 안 한 상태야. 형이랑 형수랑 같이 살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와가지고 130만 원 빌려줘. 이러면 저는 흔쾌히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만약에 로리가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돈을 달라 그런다면 안 주는 게 맞겠지만 네. 진짜 정말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돈을 받을 구실을 찾아서 죽은 남편의 동생한테 가서 이렇게 왔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뭐 형이랑 뭐 싸워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별한 거고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괘씸해하고 앙심을 품을 이유가 있을까? 저는 딱해서라도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사실. 이게 나쁜 놈인지까지, 그러니까 애솔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은 해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가족에게 되게 큰 가치가 있는 거였다면 저는 이게 진짜로 한 10,000불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1,000불 정도면 진짜 집안에 가보잖아. 증조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본데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사연을 읽었을 때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 형수가 진짜로 이걸로 나중에 돈을 떼먹으려고 처음에 안 돌려준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어쨌든 남편한테 받은 선물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죽은 남편을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어서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진짜 정말 힘들어져가지고 그 복숭아님 말대로 어려웠겠지. 이것도 얼마나 어렵겠어. 진짜 죽은 남편의 그 형제를 찾아가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가족 입장에서는 증조 할머니의 유품이지만 형수의 입장에서는 형의 유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돌려주기 싫은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글쓴이가 이걸 거절할 권리가 글쓴이가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맞아, 그렇네. 그게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증조 할머니의 손자인 아빠와 고모들에게 물어봤어요 일이지. 그렇네요. 자기 맘대로 이 형수가 지금 형수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렇네요. 자기 맘대로 꺼지라고 그러고 뭐 괘씸할 수는 있죠. 괘씸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왔으면 진짜 1,000불 받고 1,000불 더 줬을 것 같아. 다정해. 역시. 아이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그냥 돈 빌려달라는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 자존심이 있으니까 구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달라고 한 것도 그냥 돈 아니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150 정도 하는 거고 거기에 가족의 감정적인 가치까지 더하면은 $1,000 충분한 가치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저도 그 $1,000가 이 사연자가 쓴 그 뉘앙스로 느껴지는 가치를 생각했을 때 $1,000면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1,000 자체의 그냥 진짜 물리적 가치보다는 목걸이가 충분히 $1,000어치는 하지 않았나. 근데 좀 이제 이 글쓴이의 행동을 좀 유추해보자면 이 원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I made peace with not having the necklace라고 적혀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made peace with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처음에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가족 모두가 화났었다고 하니까 그걸 안 돌려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목걸이를 돌려받고 안 돌려받는 거 가지고 형의 사후에 좀 크게 싸웠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싸움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려준 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앙심을 계속 품고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 목걸이가 일단 증조 할머니의 목걸이지만 일단은 형의 것이었고 그렇죠. 증조 할머니가 형한테 물려준 거. 그리고 형이 죽으면서 이제 형수의 것이 된 거니까 이 돌려주고 말고는 형수가 할 형수의 그렇죠. 권한 안에 일이잖아요. 형수의 권리 안에 있는 거니까. 혼줄이 나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사연자가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아까도 복수아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사연자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가족들과 엄마와 혹은 뭐 고모들과 다시 상의를 해보겠다. 상의해보고 알려주겠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그 1,000불 돈을 뭐 흥정하는 것도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거를 가불가를 이제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야씨 꺼져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도
댓글 의견들 궁금하네요. 첫째로 로리가 그걸 돌려주지 않은 건 로리의 권리가 맞다. 그렇죠. 그걸 받은 순간 그건 로리의 것이었다 라는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엔트를 이 사람은 엔트라고 영어는 이모 고모 구분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나는 글 내용상으로 당연히 고모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고모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모라고 해석을 했나 봐요. 이거는 아빠의 가족의 일이니까 너의 엄마랑 이모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오케이 했으니까 너의 결정도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한 게 또 1등이네요. 그러게요. 아빠는 그렇네. 아빠는 글쓴이 의견에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아빠도 남자들이 좀 고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집이 있으니까 싸워서 약간 이런 용서가 또 좀 느리고 그러니까 이 아빠랑 이 당사자도 좀 크게 싸운 다음에 이 형수가 아직 용서가 안 되니까 그냥 먹고 꺼지라 그래 이렇게 결론을 내렸나 더 괘씸하게 느꼈을 수 있죠. 근데 괘씸한 것도 괘씸한 건데 그 좀 의아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엄마는 사실 그러면 이게 손자 며느리잖아요. 엄마의 입장이. 근데 이거 참 문화 차이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저희 시 할머니님의 목걸이가 나한테 왔어. 그러면 이렇게 화를 낼까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엄마의 입장이야. 내가 이 사연자의 엄마의 입장이고 이제 복숭아님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목걸이가 있어. 그러면 엄마랑 할머니랑 사이가 좋았나 보지.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할머니랑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나까지 내려오면은 나는 손자 며느리잖아요. 내가 손녀가 아니라 손자 며느리잖아 내가. 근데 내가 이 목걸이를 왜 다시 안 사왔냐 이렇게 화를 낼까? 나 이해를 못했어. 뭐라고? 아니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아빠는 그냥 그래 네가 이제 얘한테 첨부. 그러니까 엄마가 화내는 게 이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해가 안 되지?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목걸이를 뭐 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나 하는 게 신기한 거죠. 엄마가 그 목걸이를 물려받았었나? 그랬을 수 있지. 엄마에게도 센티멘탈한 밸류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할머니랑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고 이게 대대로 물려 내려온 거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줬던 목걸이일 수도 있지. 그렇네.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겠네. 아빠가 엄마한테 줬겠네. 결혼할 때 우리 할머니 목걸이야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줬겠네. 그거를 또 이제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 이제 내가 할머니한테서 이렇게 누구 이제 저기 할머니한테서 받은 그거다 이렇게 하고 줬겠네. 그렇군요. 옛날에 봤던 다른 사연에는 결혼할 때 남자친구가 청혼을 하면서 자기 할머니의 반지라고 줬는데 반지가 너무 못생겼다. 아니 반지를 받기 싫다. 맞아요. 나는 티파니 이런 거 받고 싶다. 근데 이런 완전 골동품 반지를 난 정말 받기 싫고 보석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보석이 이제 크긴 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받기 싫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랑 싸웠다. 그것 때문에 지금 파혼할 지경이다. 이런 걸 옛날에 읽은 적이 있어. 그 사연 한번 다뤄보고 싶다. 스피노프 사연으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 복숭아님이라면 그런 반지를 갖다 주겠어요? 나는 벌써 감정가가 드러나는 그런 걸 갖다 주겠어 이 사람아? 그딴 걸 주겠니? 나한테 그런 걸 줬어 봐. 우리나라 문화였으면은 그런 게 없겠죠. 아니 이제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런 게 할머니의 옥반지를. 옥반지. 아니 차라리 옥반지면은 나는 오케이 받고 하나 더 이렇게 할 것 같아. 그건 좀 얘기가 다른가? 다르죠. 아니 왜냐면 옷가락지는 또 전혀 다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막 한 100년 된 다이아 반지인데 막 그게 진짜 세팅도 너무 구리고 막 너무 촌스럽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물려주는 경우는 부모님이 꼭 네가 청혼할 때 이걸 써라 라고 주는 경우거든요. 미국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가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할 때 썼던 할머니의 반지야. 너도 이걸 쓰면 좋겠구나. 너도 이걸 쓰면 좋겠구나. 근데 그래서 그때 봤던 해결책이 그 보석을 빼가지고 다시 꾸며서 그렇죠. 리폼을 해가지고 네. 그걸 해라라는 게 또 좀 의견 중 하나에 좀 그럴듯하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여자친구가 싫어하니까 싫어한다는 그 얘기가 있으니까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주는 어머니나 이제 부모님이 그 반지의 원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런 생각으로 주지 않았을까? 그 부모님은? 그러면 결혼할 여자 마음을 따라야죠. 내가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거기서 이제 남자의 해결책은 그러면 받고 하나 더 해야지. 맞아. 여자가 티파니를 원한다면 그냥 티파니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원하는 게
그 구체적으로 원하는 여자가 반지가 바라는 게 있다면 너무 사치스럽지만 않으면 그걸 해주는 게 좋죠. 그 경제적 수준에 너무 벗어나는 게 아니면은.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거를 주고 싶어하는 남자의 마음이나 물질적인 걸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죠. 가족의 그런 정수가 담긴. 그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대요. 이렇게 귀한 걸 나에게 주다니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막 그 다이애나가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셀럽 중에서는 이제 그 할머니 셀럽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내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증조 할머니가 입었던 웨딩 드레스를 계속 여자들이 물려 입은 거예요. 며느리들이. 그 집에 이제 결혼한 며느리들이 물려 입으면서 이제 자기도 그 드레스를 리폼 해가지고 입은 거야. 물론 이제 모양이 그때는 막 완전 막 붕붕붕붕 막 어깨 빵빵 이런 거니까 모양은 당연히 다 리폼을 했는데 어쨌든 그 드레스를 미국은 또 드레스를 대여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입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봤어요. 드레스는 더더욱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리폼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리고 드레스는 너무 비싸잖아. 사서 입으려면 너무 비싸고 반지는 평소에 끼고 다니기라도 할 수 있지. 맞아. 드레스는 진짜 딱 하루 입을 건데 거기에 막 수백만 원 쓰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좀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라도. 근데 드레스는 그러니까 리폼 한다는 게 기본값으로 가니까 괜찮을 것 같아. 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 해가지고 리폼하면 되니까. 근데 반지를 30년 아니지 그 지금 할머니 한 100년 된 100년 반지를 모양을 그대로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 100년 된 반지가 또 의외로 또 예쁠 수도 있지. 되게 고풍스럽고 멋있을 수도 있지. 궁금하다. 그런 반지가 어떤 건지. 나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게요. 미국 애들도 이게 약간 세대 차이 같은 게 있겠죠.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받기 싫어하겠지. 그렇겠지. 갈수록 더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지역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수적인 지역이나 아니면은 리버럴한 지역이랑 이런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 이 원글 작성자가 고모라고 확인을 해줬네요. 고모들이라면은 뭐 발언권이 있겠죠. 근데 중로는 not the a-hole로 결론이 났네. 그래요? Not the a-hole, but you're stupid. 막 이런 거야? 아니요, 그냥 뭐 잘했다. 뭐 고모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그들이 돈 내라 그래라. 그것도 그래. 돈을 내가 낼 필요는 없지. 근데 나라면 이런 상황이면은 가족끼리 돈 모아서 내자고 할 수도 있을 거. 근데 나는 몰라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 형수의 약간 동정표. 그러게요. 그건 좀 의외다. 가장 업보부터 많이 받은 게 not the a-hole이긴 한데 you're the a-hole이라는 의견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혼을 했어도 이혼한 게 아니라 사별했으면 아직 가족인데 나는 이렇게까지 서로 왕래가 없었다는 것도 좀 이상해. 그래요? 나는 그거는 또 미국이라면 더더욱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 남편이 죽은 후에 목걸이를 가지고 만약에 좀 다툼이 있었다면 더더욱 왕래가 끊겼을 수도 있죠. 하긴. 뭐 그래서 아무튼 저라면 사겠습니다. 저라면 일단 사고 돈을 거둘 것 같아요. 부모님과 고모들과 자 이제 n분의 1 해서 돈을 주십시오. 그럼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다. 돈 안 내고 싶었던 고모 3이 있었어 봐. 고모 1, 고모 2 동의했어. 근데 고모 3은 돈 안 낸다 그래. 난 그거 필요 없는데 이러고. 근데 나도 필요 없는데 산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 고모 3 입장에서 그 누구 사래?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다른 갈등에. 그래 안 사길 잘했어. 사고 싶으면은 원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리치아웃 해가지고 사라고 해. 나라면 산다. 오케이. 형수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역시 복숭아님 정말 다정합니다. 이렇게 다정한 DJ예요. 다디. 다이나믹 듀오. 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다음 사연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며느리가 식사를 마치지 않았는데도 식당에서 자리를 떠버린 제가 나쁜 놈인가요? 56세 여성인 저는 남편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온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58세인데? 58세인데? 남편의 환갑. 아니 자기가 56세 여성인 저라고 읽었어. 그럼 다시 읽을게요. 진짜? 씨, 왜 그랬지? 이거 넣어줘. 왜 그랬지? 자, 다시 할게요. 네. 58세 여성인 저는 58세입니다. 6세 아닙니다. 네. 남편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온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초대는 한 달 전쯤에 이루어졌습니다. 24세 여성인 아니 숫자 6에 지금 꽂혔어요? 몰라. 뭔 일이래요? 내가 36살이야. 내일부터. 그래서인가요? 그런가 보다. 내 머릿속에 자기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 짜증나. 오케이. 자, 다시 할게. 24세 여성인 저의 딸 세라와 그녀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게이 커플이죠. 네, 레즈비언 커플. 네. 그녀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도 초대됐습니다.
뭐 엘리자베스 있잖아. 젊은 나중에 28세라고 나오거든. 28세. 그러네. 요즘 젊은이도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이 있다고. 28살이면 젊은. 엘리자베스 저번에 막 증조 할머니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저희가. 다 엘리 아니면 베스라고 부른다고. 그래, 엘리들이 다 엘리자베스네. Anyway. 그녀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도 초대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업무 강도가 강하고 힘들지만 돈은 많이 버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과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엘리자베스는 저녁 식사에 늦었습니다. 원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일정을 비워뒀었지만 막판에 일이 생겨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는 도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사과했고 선물로 비싼 와인을 한 병 가지고 와서 앉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갈 준비가 되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아직 식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졌기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도 엘리자베스가 식사를 마치길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네? 다음날 세라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식당에 자기 둘만 남겨두는 것은 너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그녀는 저희가 끝까지 남았어야 한다고 우깁니다. 제가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세라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콩깍지를 벗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라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쁜 놈인가요? 아이, 시어머니. 나빴네. 나빴네요. 좀 못됐다. 얼마나 민망했겠어. 그렇지 않아요? 좀 민망했겠죠. 너무 민망하지. 아니,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딸이면, 세라면 내 와이프한테 너무너무 미안할 것 같아. 진짜. 그 똑같은 상황에 이제 복숭아 씨가 세라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엘리자베스 입장이고. 그러면은 엘리자베스가 화나는 것보다 세라가 더 속상하고 미안할 것 같아. 그렇지. 이건 엘리자베스는 화가 오히려 좀 미안해서라도 안 날 것 같고. 그렇죠. 자기는 미안하지. 늦은 게 미안하지. 화나는 것보다. 그리고 이게 내가 지난주에도 느꼈는데, 지난주였는지 그 전주였는지 사연자가 다 알아요. 여기도 제가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세라가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써있잖아. 근데 그 전에 우리 읽었던 사연에도 제가 나쁜 놈일 수도 있지만 얘가 너무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이었어. 맞아. 그래, 다 자기가 안다니까요. 아는 거야. 자기가 나쁜 거지. 못됐죠. 그래서 댓글에 좀 더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네.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아니고 이제 세부 사항이 더 추가가 됐는데. 네네. 세부 사항 좀 궁금해. 사람들이 세부 사항이 더 중요하다 맞아요. 물어봤는데 엘리자베스가 늦게 와가지고 풀 코스를 시켰냐, 아니면 디저트나 아니면 에피타이저만 시켰냐. 그랬더니 에피타이저만 시켰대. 어떡해. 막 간단한 진짜 금방 나오는 막 케일 샐러드 이런 거 시킨 거 아니야? 그런 거 해가지고 빨리 먹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기다리고 간 거지. 제가 궁금한 세부사항은 이거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 뒤에 일정이 있었냐. 예를 들어 2차로 무슨 와인바 같은 거 예약을 아닌 것 같아. 그냥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아니잖아. 저는 그래서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후 일정이 있었어. 그러면 용납이 돼. 그러면 사실 이제 떠나는 게 또 이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이죠. 환갑이고 사연자가 호스트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하는 게 맞겠죠. 다음 일정이 있으면, 예약이 돼 있는 게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닌데 갔으면은 너무 민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이 엘리자베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일 중독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일에 관련된 거라면 다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이건 일 때문에 그래 이러면은 이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한 달 전에 일정을 잡고 그리고 미리 시간을 비워두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원래 저녁 식사를 위해 일정을 비워뒀지만 비워뒀었고, 근데 이제 급한 일이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래야 했을까. 이게 세라, 엘리자베스의 세부적인 사정을 알아서 엘리자베스 정말 진짜 이거 안 하면 잘리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이 주변에 이런 친구들 보면은 지금 잠깐 회사 가야 돼 이러면 가서 뭐 했냐 물어보면은 그날 미리 할 수 있었던가 아니면 다음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회사에 그냥 상습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회귀 본능을 가진 친구들이 놀랍지만 있는데, 난 그래서 이제 늦게 와서 에피타이저도 끝내지 못할 정도의 시간에 왔는데 거기서 또 주문을 한 것도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아예 늦게 왔으면 그냥 저는 안 먹겠다 하고 이제, 왜냐면 이걸 글 쓰니까 제일 먼저 떠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먼저 막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도 갔다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긴 했나 봐요. 아무튼 거기서 또 굳이 음식을 시켜서 에피타이저도 못 먹을 시간에 이게 굳이 음식을 시켜서 한 게 짜증 났을 수는 있죠. 그래요. 나는 짜증 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미운 것도 이해가 되고, 내 딸이 저렇게 일밖에 모르는 애한테 푹
있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 있는 것도 화날 수 있어. 하지만 굉장히 예의가 없었다.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복숭아님이 그 일 중독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회사에 다니는 그 대기업 뭐 여기 이제 어쨌든 큰 회사라고 했는데 회사에 있으면 정말 해야만 하는 일이 갑자기 생길 만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고 뭔가 이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학교 세팅이랑 회사 세팅이랑은 아주 달라서 저는 이 친구가 뭐 일 중독인 거 말고를 떠나가지고 이때 갑자기 돌아가야 했던 거는 정말 그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100%.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세라의 생일이었어도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내 추측이지만 물론. 나도 추측인데 이 엘리자베스가 상습범이긴 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unsurprisingly she was late to dinner. 그러니까 늘 늦는 사람이고 늘 같은 핑계로 늦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놀랍지 않게도 똑같은 이유로 늦었다 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습범인 것 같아. 그 세부 사항이 더 없나요, 혹시? 세부 사항은 더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제 에피타이저이 아니야 이 정도만 나오고 아니 그래도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비싼 와인도 들고 왔고 뭐 그리고 뭐 앉아가지고 이것도 물론 내 추측이지만 늦게라도 왔으니 뭐라도 시켜라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요 메뉴판 주세요 해가지고 시키진 않지 않았을까? 평소 사이가 좋지 않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그녀에 네. 대한 콩깍지를 벗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장밋빛 안경을 벗어야 된다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돼 있는데 딱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콩깍지를 벗어야 되는.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엘리자베스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 시엄마 모먼트일 가능성이 흔히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혀 언급 안 됐지만 혹시 자기 딸이 동성 커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기 사연에 전혀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러니까 시작부터 내 딸이 남자랑 결혼하지 않고 여자랑 결혼한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 딸을 미워하는 것보다 딸의 아내를 미워하는 게 쉬울 거잖아요. 당연히.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 막 너무 일만 하느라고 평소에도 맨날 뭐 세라를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뒷전에 두는 것 같고 바빠서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맨날 뭐 우리랑 약속에도 막 자주 늦었어. 근데 이제 오늘도 늦었어. 이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 봐봐. 만약에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얘가 싫어. 그래서 얘가 밥을 다 안 먹었는데 갔어.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내가 얘가 미워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뭐 복수라는 표현은 좀 거창하긴 하지만 좀 그런 마음으로 먹이려고 떠난 거면 사소한 잘못에 네, 그러면 좀 그게 되게 쪼잔하잖아 이게. 그리고 내가 얘가 늦었긴 하지만 축하해 주려고 온 자리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늦게라도 왔잖아. 그리고 와인 하나 들고 그런 성의가 있는데 그리고 남도 아니고 내 며느리인데 근데 그냥 이렇게 그것도 본식도 아니야. 그냥 뭐 에피타이저 좀 깨작깨작 하고 있었는데 그냥 뒤에 뭐 약속도 없고 뭐 우리는 늦었으니까 차야 된다 이러면서 가봐.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너무 짜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결론이 처음에는 나띠 에이올이라고 사람들이 늦게 왔는데 음식을 시키는 게 좀 뭐 무슨 배짱이냐 라는 식으로 가다가 네.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에피타이저만 시켰다라고 하는 순간 다 돌아섰어. 다 유어디 에이홀이라고 다 돌아섰어. 이게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미국은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시킬 때 아니 뭐 한국도 뭐 경향은 비슷하지만 미국은 이제 식사가 에피타이저랑 이제 본식이 한국식 이제 음식이랑은 다르게 딱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속도가 정말 달라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파전을 시키나 국밥을 시키나 한 번에 나오지. 한 번에 나오고 그리고 뭐 따로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파전은 나눠서 에피타이저처럼 먹고 국밥은 하나씩 시켜서 먹는다고 해도 다 같이 나오고 다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꼭 국밥이 아니라 예를 들어 파스타 집에 가서도 한국에서는 대체로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내가 막 4성급 레스토랑에서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어떤지는 그렇게까지 하이엔드 레스토랑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좀 그냥 적당히 저렴한 레스토랑이어도 코스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식 서양식으로 에피타이저랑 앙트레랑 뭐 디저트랑 이렇게가 있는 식당이라면 에피타이저랑 본식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본식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면은 일단 주문 받고 나오는 데까지 막 한 몇십 분이 걸리니까. 근데 에피타이저는 진짜 막 샐러드 같은 거는 이렇게 호로록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5분 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모두가 디저트를 먹고 있으면 미국 식당에 디저트 먹을 때 생각해봐요. 네. 진짜 가기 직전이잖아. 그냥 본식 다 끝나면, 왜냐면 본식 먹을 때는 웨이터도 잘 안 와요. 맞아. 웨이터가 뭐 그냥 오는 동안 알아서 물 한 번 따라주고 하다가 이제 또 너무 귀찮게 막 자주 오는 집도 있어요, 가끔. 뭐 아무튼 근데 이제 디저트 먹을래? 이러고 와가지고 디저트 메뉴 받고 또 미국에서 웨이터 기다리는 거 얼마나 오래 기다려요. 맞아. 부르고 싶은데 이제 눈치 줘야 되잖아. 이게 맞아. 목 길게 빼고 언제 오나. 나랑 눈 마주쳐줘 제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웨이터 불러가지고 디저트 줄까 체크 줄까 했는데 디저트 주세요 해가지고 디저트 받아서 디저트를 먹고 있는 중에 왔으면은 다들 이제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디저트를 먹는 중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네요. 내 머릿속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디저트 또 얼마나 금방 먹어. 맞아. 디저트 나오면 뭐 호로록 먹지. 디저트 별로 크지도 않잖아요. 막 맞아요. 그냥 손가락 몇 마디만한 그 초코 케이크 하나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먹는 도중에 왔으면은 주문할 때쯤 이미 거의 다 먹었을 거라고. 웨이터가 와가지고 메뉴판 갖다 주고 메뉴판 갖다 좀 이따 와가지고 또 뭐 시킬래 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또 나왔으면 이미 에피타이저가 나온 시점에 모두가 다 끝냈을 거라고 봐요. 모두가 식사를 다 끝냈는데 모두가 이 한 사람 밥 먹길 끝내길 기다리고 있는데 뭐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천천히 여기 있었던 제 내비셜입니다. 네. 거기서 떠들면서 그냥 뭐 케일 샐러드 그 포크에 케일 하나 꼽아놓고 흔들면서 막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도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가 또 나의 미천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 지금 사연자라고 막 감정이입을 했어. 당신이 사연자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같은 부분은 안 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늦게라도 왔으니까 너도 뭐 먹겠니? 하고 물어봤을 거야. 이 사연자가 먼저. 너도 그래도 밥은 먹었냐? 일하느라고. 아니 사연자가 안 물어봤더라도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수도 있지.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시키라고 지가 먼저 아이고 배고파 죽겠습니다요 하면서 이렇게 메뉴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시키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런 짓을 했다? 이 애는 늦게 왔는데 지가 먼저 메뉴판을 달라고 해가지고 남들은 디저트 먹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뭔가를 시켰어요. 이렇게 했을 거야. 썼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권유를 했든 아니면은 자기 딸이 했든 아니면은 그냥 그 테이블에 있던 다른 뭐 친인척 지인들이 했든 간에 상황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라도 먹게 이렇게 흘러갔고 이 엘리자베스가 최대한 눈치껏 너무 배는 고프고 막 그러니까 눈치껏 가벼운 에피타이저를 시키지 않았을까. 눈치를 좀 더 봤다면 집에 가면서 붕어빵이나 먹었을 텐데. 배가 너무 고팠나 보지. 네, 저의 이 추론 아주 완전 셜록 홈즈 같지 않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읽는 추리. 자, 그래서 제니님의 결론은? 저의 결론은 못됐다. 이건 나쁜 놈이 아니라 못됐다. 아주 못된 시어머니였다. 제 결론은 엘리자베스가 조금은 잘못한 것도 있다. 저도 그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그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고 이 사연자는 어떻다? 복수아님은? 사연자는 좀 속이 좁긴 하다. 나 같으면 기다려줬을 텐데. 우린 좋은 사람 하자고. 우린 좋은 사람이 나 같으면 기다려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 제니님이 읽어주세요. 네. 살이 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헤어진다면 제가 나쁜 놈일까요? 나쁜 놈입니다. 자,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팟캐스트 최초 나쁜 놈인가요가 아니라 나쁜 놈일까요입니다. 그렇네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케이. 제가 나쁜 놈일까요? 28살 남자인 저는 키가 195cm이고, 몸무게는 90kg 정도 나가며,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가고 매일 조깅을 합니다. 야, 키가 195cm에 90kg면 아주 완전 멋있다. 왜 열받지? 미안합니다. 약간 비주얼리 지금 상상했는데 약간 슬림한 토르 느낌. 절 너무 재수없게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같이 상상을 해보고 같이 왜냐면 우리 형이 키가 190cm쯤에 근데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시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나가지. 근데 리즈 시절에는 90kg까지 모르겠고 한 95kg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가고 매일 조깅을 하셨나요? 그랬을 때도 있었죠. 진짜? 조깅은 아니고 헬스장에 자주 갔을 때는 있었어. 진짜요? 그러시구나. 토르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희 형의 얼굴이 떠올라서 아니야 내 머릿속에 지금 토르였다니까.
제 여자친구는 24살이며 헬스장에서 2년 전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키가 작고 당시에는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엽고 재미있었으며 우린 정말 잘 맞았습니다. 1년 전쯤부터 우리는 같이 살기 시작했고 그때 그녀가 몇 킬로 정도 살이 찐 것을 눈치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계속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30kg는 넘게 쪘을 겁니다. 물론 그녀는 더 이상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30kg. 키가 몇 센치? 키가 그냥 작다고만 나와요. 작다고 하는데 작다면은 160cm 이하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이 사람은 기준이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작다고 써있지는 않고 제가 약간 의역을 했는데 she's smaller라고 돼 있어요. smaller. 근데 그래도 미국 기준에도 뭐 smaller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160 초반 정도. 네, 그 정도. 크게 봐도. 크게 봐도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30kg가 넘게 쪘어요. 저는 이제 그녀의 식습관과 외모가 역겹습니다. 제가 매력을 느꼈던 마른 여자는 이제 마르지 않는 식욕을 가진 푸드파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사탕을 몇 봉지씩 먹으며 매 끼니마다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이 4월에 끝납니다. 이 사연이 언제 쓰여진 거죠? 아, 지금? 그저께 쓰여진. 예, 그저께. 그러니까 2월 지금 21일 사연인데 아파트 계약이 4월에 끝납니다. 그녀는 결혼하고 싶다는 의향을 비치기 시작했지만 저는 아파트 계약이 끝날 때 그녀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녀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제가 여자친구를 찬다면 제가 나쁜 놈일까요? 네. 아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나쁜 놈은 아니라고 봐요. 외모지상주의 하지만 사실 매력적인 사람과 살고 싶어하는 거는 그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냥 이 여자친구가 원래 이뻤고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내 성에 앉자 그냥 내가 질렸어 이런 거면 나쁜 놈이죠. 네. 더 화려한 사람이 나타났어 이런 거면 나쁜 놈인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자기 관리 안 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댓글들 나중에 봤을 때 네. 이거에 대한 대화를 하긴 했대요. 너 요즘 너무 살찐 거 아니냐. 네네네.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럼 오히려 화를 내고 이제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인간적으로 실망할 만하죠.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야. 네. 일주일에 헬스장 3번을 가고 매일 조깅을 하고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인데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기준도 까다롭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게 게으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외모적으로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관리 안 하고 무너진 모습이 이제 매력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그냥 단순히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이든 후든 남녀가 서로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없어지는 순간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동거인이지. 그러면 좀 그렇죠.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결혼 맹세를 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헛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다 맹세한 상황이 아니고 네. 이 맹세를 지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으면은 이제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걸 고치지 못한다면은 네. 서로 불행해지느니 헤어지는 게 낫다. 맞아요. 이게 참 저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구구절절 계속 시작부터 막 변명해. 근데 저도 이게 나쁜 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걸 이유로 헤어진다고 해도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비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괜히. 이게. 야, 너 살쪘다고. 아니, 이런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특히 이제 결혼하고 나면, 혹은 이제 출산 후에, 막 몸이 출산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긴 하지. 그거는 진짜 피지컬리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달라지는 문제니까. 그래, 그건 좀 다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외모 때문에 이 여자를 이게 헤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여자든 남자든 너무 나쁜 일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게 헤어진다고 하는 게 나쁜 놈이 아닌 것 같아. 왜 나쁜 놈인지를 왜 나쁜 놈이 아닌지 왜 나쁜 놈인지 아닌지는 내가 얘기했으니까 왜 나쁜 놈인지를 또 얘기해봐요.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걸 또 지금 복숭아님이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또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근데 이거는 저희가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정 떨어진 포인트가 딱 살이 찐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헬스장에서 만났잖아요. 짐에서 만났잖아. 맞아, 짐에서 만나서 서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반한 사이야. 그리고 자기는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해. 근데 이 여자는 운동을 아예 안 해.
완전 놨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마르고 예뻐서일 수도 있겠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았던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운동을 완전히 놔버리고 먹는 것도 신경 전혀 안 쓰고, 그러니까 자기 그 건강에 투자하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게 돼버린 거잖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랑 가치관이 달라진 거야. 얘가 외형적으로 변하기 이전에. 뭐 그게 같이 갔겠죠, 물론. 그래서 싫어져서 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나쁜 놈이라고 비난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인 누구를 지지해. 근데 내 남자친구가 또 누구를 지지해. 그래가지고 막 우리 둘 다 막 열혈 지지자였어. 근데 무슨 사건인가로 인해서 이 사람이 돌아서가지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뭐 누군가를, 우리가 지지하던 정치인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헤어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다고 만약에 헤어졌을 때, 그치. 만약에 자기랑 나랑 둘 다 트럼프 지지자야. 아이고, 트럼프 지지 시위에서 만났어. 야, 그래, 시위장에서 둘 다 막아. 이거 모자 딱 쓰고 막 호호 트럼프 티셔츠 입고 시뻘건 거 입고. 그러다 만나서 야 트럼프 대단하지 않냐 이러다가 만났어. 맞아.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눈을 떴어. 눈을 떴어. 야, 트럼프는 안 되겠어. 난 바이든으로 가야겠어. 뭐라고? 우리 헤어져. 헤어져. 근데 이렇게 해서 헤어진다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비난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외형을 보기 이전에 운동을 하던 습관이라든지 건강을 신경 쓰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정이 떨어졌다 혹은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비난받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웠다. 그리고 아까 제니님이 예를 들다가 뭐 애를 낳아서 몸이 무너지는 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뭐 성적인 매력도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나름대로 리스펙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남녀간의 진짜 그냥 성욕적인 매력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덮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매력도가 그냥 떨어진 거라면.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한 후에도 연애 감정을 계속 살려나가야 된다고 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그 부부 관계가 되고 특히 아이가 없으면 더더욱 그렇고. 맞아요. 이게 그리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복숭아님도 그렇고 운동을 꽤 꾸준히 하는 편이고 둘이 서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또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도 운동을 계속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오프토픽인데 재미있는 미국의 문화가 네. 월세 재계약 기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청혼하고. 그러게. 왜냐면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어요. 그렇네요. 우리도 이제 우와 진짜 진짜 그렇네. 왜냐면 동거가 워낙 흔한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동거를 하죠. 맞아요. 그쵸? 뭐 거의 열의 9은 동거를 한다고 봐요. 네. 진짜 독실한 기독교 이런 거 아니면 그런 애들도 할 거야. 섹스만 할 뿐이지. 그렇지. 혼전 순결만 지킬 뿐이지 동거는 할걸.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대학을 입학하는 순간부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동거가 뭔가 이렇게 결혼 이전에 뭔가 이런 개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아껴야 되는 문제란 말이야. 맞아. 동거를 하면 돈이 얼마나 절약되는데. 그러니까 둘이 연애를 해. 거기다가 만약에 학생이야. 혹은 뭐 자취를 하더라도 연애를 하면서 연애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거의 같이 어차피 집이 각자 자취생이 연애를 하면 한국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두 자취생이 연애를 해봐. 한 집에서만 산다고 거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집 렌트는 그냥 공돈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합쳐야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월세 재계약 기간에 야 우리 너도 계약이 만료되고 바람 빠지는 소리. 나도 계약이 만료되니까 다음에는 우리 합치자 아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합치려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냥 동거는 안 된다. 결혼을 해라. 그래서 우리 안 그래도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둘 다 있었고. 네, 그렇죠. 아니 뭐 그때 이미 그리고 결혼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럴 거면은 그냥 이제 이번 가을부터 집을 합치자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어차피 부모님들도 우리가 이제 곧 결혼을 지금 앞두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셨고, 그러면 뭐 같이 사는 것도 굳이 숨길 필요는 없지. 그래서 우리 내년 초에 결혼할 거니까 이번 가을부터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또 K 부모님들의 K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그거는 괜찮기는 한데 그냥은 안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국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한국에서 룸메이트 만나고 헤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자취생들 룸메이트 만나고 헤어지는 거 똑같은데 거기 그냥 연애가 섞여 있을 뿐이야. 맞아. 이 여자는 4월에 재계약하니까 그때 결혼하자. 남자는 4월에 재계약하니까 그때 헤어지자. 맞아요. 그래서 이건 댓글들이 다 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여자친구랑 얘기라도 해봤냐.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줄에 이제 에딧이라고 이제 사람이 추가해 놓은 게 네. 내일 여자친구랑 얘기를 해보겠다. 니들 말이 맞다. 여자친구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4월 재계약할 때 그냥 갑자기 헤어지자고 폭탄을 던지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한 게 이제 이 글에는 얘기가 안 돼 있는데 여자친구가 문제가 있어서 살이 찐 게 아니냐, 뭐 우울증이 있냐, 뭐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있냐라고 해서 그런 게 있으면은 네가 더 보듬어줘야 되는 게 맞다. 네. 라고 하는 게 많은데 저도 그거를 봤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뭔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폭식증으로 이어져서 뭐 살이 쪘다거나 혹은 너무 디프레스하고 그래서 무기력해서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이렇게 퍼져 있게 됐다거나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댓글이 있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 상황이었으면 남자친구가 눈치채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모를 수 없을 것 같은 게 자기가 여자친구가 싫어진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그 합리화를 엄청 한 거잖아. 네. 식습관도 싫고 외모도 싫고. 근데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를 엄청 자세히 관찰을 했을 거라고. 내가 전에는 그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왜 그런 기분이 안 들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녀가 과거에는 퍼니하고 나랑 너무 잘 맞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늘 우울하고 그렇게 됐으면은 이 남자친구가 눈치챘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진짜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다른 거를 깊이 볼 생각을 못하고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못하고 맨날 운동하던 애가 왜 하나도 안 하지? 요새 맨날 안 하고 먹기만 하지? 아이씨 살 엄청 쪘네? 이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정서적 교감을 했으면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 우울한 그런 거면. 동거를 안 하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4-5시간씩 데이트만 하는 사이라면 그 제니님 말이 훨씬 가능성이 있는데 동거를 한다는 거는 매일매일 그 사람의 이제 행복한 모습과 우울한 모습을 다 안 보고 싶어도 보게 되는데 웬만큼 둔감하지 않으면 알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우울한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 해요? 사실 안 그래요?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살이 막 30kg가 찔 정도로 폭식증이 있고 막 우울하고 자기 생활이 컨트롤이 안 되는데 4월달에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고 뭔가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을 잡아서 정서적 안정처로 두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만약에 뭐 어떤지 진짜 아무것도 사연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추측하는 거지만 둘 다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둘 다 아침에 막 정신없이 준비하고 갔다 올게 서로 인사하고 회사 가. 퇴근해. 뭐 저녁 거의 대충 먹고 뭐 각자 그냥 뭐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좀 놀다가 자. 흔한 이제 한 결혼 5, 6년 차 부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 물론 이제 그런 거랑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저희는 되게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저희는 일단 약간 결혼을 한 이유 자체가 우리는 둘이 같이 수다 떨고 싶어서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워낙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둘이 그러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운동하면서 만났고 어쨌든 잘 맞아도 저도 이제 겪어봐서 알지만 우울한 감정은 숨기려고 마음 먹으면은 숨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심각해서 도저히 숨겨지지 않을 정도도 될 수 있지만 숨기려고 하면은 내가 안 보여주고 싶으면 충분히 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관계일지 뭐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막 이제 흔히들 이제 밖에서 너무너무 뭐 재밌게 늘 사람들이랑 하하호 잘 놀고 정말 사교적이고 활발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 우울증, 뭐 중증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런 거는 잘 몰랐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게 막 꼭 이 남자가 그걸 몰라줬다는 거에 대해서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그거는 정말 둘이 다 얘기해보면 될 일이고 앞으로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근데 그러니까 이 몰랐다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만약에 몰랐다면 모를 수도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처음에 사연을 듣고 읽으면서 그래도 이해는 이 남자친구가 이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 여자가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많이 먹고 이래서 매력이 없어지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댓글에 이 여자가 멘탈 헬스 프로블럼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약간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거라면 진짜 더더욱 얘기를 해보고 진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한 1년 이내에 뭔가 특별한 건강에 진짜 이제 지병이나 이런 그 병이 없이, 질병이 아닌데 그냥 단순히 운동 그만두고 먹는 것만으로 1년 만에 30kg 쪘다면은 2년 동안 30kg 찐 거면은 꽤 많이 찐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야말로 팔로업이. 근데 원글이 삭제가 됐어. 그래요? 얘기를 하고 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몰라도 삭제가 돼버렸어요. 맞아. 그렇게 삭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사연도 삭제됐더라고요. 제가 팔로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뭐 다들 힘든 사정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 댓글을 보기 힘들 수도 있고. 그냥 인터넷에 뭔가 내 이야기가 떠도는 걸 싫어할 수도 있죠. 뭐 죄송합니다. 여자친구랑 인터넷에서 떠드는 저희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를 가져오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만 더 이상 알 방법은 없네요. 그러게요. 뭐 딴 것보다 이 둘이 헤어지고 뭐 그냥 안 헤어지고를 떠나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건강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단순히 살찐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습관이나 운동하는 습관이나 이런 그런 게 좀 더 예전으로 나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 그냥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요. 제니님. 네. 만약에 제니님이 네. 눈을 딱 떴는데 네. 2050년이야. 보시면 지금 몇 년이죠? 2024년. 26년이 지났어요. 오. 가만 떴더니. 내가 몇 살이지 그러면? 2050년이면 62. 62? 응, 만으로. 오케이.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할 겁니까? 내가 뭘 할 거냐고? 내가 그냥 그 캡틴 아메리카처럼 미래에 눈을 뜬 거야? 자세히 안 써있어요. 그냥 If you wake up and see it's 2025, what are you checking first? 뭘 가장 먼저 확인할 거냐? 날짜. 정말 상상력 없다. 날짜는 이미 확인했지. 50년이라고. 날짜는 확인했잖아. 그렇네. 여긴 어딘가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거 물어볼까? 나한테 50년이야? 그러면은 분립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럼? 뭐 어쨌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볼 것 같아요. 복숭아님은? 저는 네. 자, 가장 스윗한 댓글과 가장 재밌는 댓글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가장 스윗한 댓글. 옆에 아내가 같이 있는지 확인한다. 복숭아님 이거 카피하려고 그랬죠? 그렇지. 우리 와이프 잘 지냈나? 26년 동안 아직도 내 옆에 있나? 나는 그거는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았어. 여기 어디야?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제가 가장 웃겼던 댓글은 닌텐도가 아직까지 스위치 게임을 할인 안 하는지 뭐 확인해 본다. 할인을 안 하는지. 왜냐면 닌텐도는 스위치 게임 절대 할인 안 하거든. 마리오 카트 몇 년 전 게임인데 아직도 60불이야. 아직도 60불이야, 진짜. 그리고 비슷한 결로 왕좌의 게임 책 있잖아요. 네, 아직도. 드라마 처음 나올 때 5권이 나왔고 7권 완결 예정인데 드라마와 함께 완결시키겠다 작가가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러고 한 권도 안 냈어요. 6권이 안 나왔어요. 6권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왕좌의 게임 6권이 나왔는지 확인해 본다. 이거 나 너무 공감돼. 왕좌의 게임 이거 6권 언제 나오냐고 도대체. 내가 진짜 책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진짜. 그리고 복숭아님의 제뉴인한 대답은 본인 생각은 뭐였어요? 처음에 이걸 읽었을 때. 나는 지금 이건 미리 생각 안 하고 지금 생각난 건데. 네. AI가 정말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갔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진 않나. 더 재미없어. 로봇이 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건 어떡해. 50년에 깨어났다며. 내가 그럼 이미 인간 샘플로 그냥 그 로봇 사회에서 깨어난 거야. 인간 동물원에서 깨어난 거야 내가. 매트릭스처럼. 매트릭스도 아니지. 매트릭스도 철장 있고 여기는 인간으로 우리를 개발한 인간 놈들인데 미개해서 다 멸종했고 얘 하나 남았습니다. 원래 생각은 뭐였어요? 이거 좀 참신하긴 했다. 원래 생각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래요?
내 원래 생각을 하기 전에 댓글들을 봐버렸어. 아 그래요? 다음부터는 댓글을 읽기 전에 원래 생각도 꼭 준비해주세요. 아 왜냐면 댓글이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봐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그 전에 먼저 생각하고 해주세요. 맨날 나한테만 재미없다고 비난하잖아요. 아 그럼 네가 찾던가. 왜 나보고 찾지 말라며. 또 다른 재밌는 댓글은 다른 없어요? 재밌는- 없었어? 다른 재밌는 거는 잘 없어요. 막 핸드폰부터 확인한다. 아 그리고 뭐 비슷한 거 되게 많아요. 뭐 엘더 스크롤 6가 나왔는지 확인해 본다. 그런 것들. 아 그러게. 근데 2050년에 궁금한 거 그때쯤이면 자율주행 같은 건 당연히 다 돼 있을 거고. 아 근데 그러면은 복숭아님 질문이 좀 나는 진짜로- 2050년까지 가면은 뭐 자율주행 정도 물어볼 게 아니라 인류의 존망을 한번 걱정해 보자. 그러게요. 한국은 소멸했을까? 한국은 소멸했을까? 있겠죠 그래도? 우리나라 없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없어지면 우리 팟캐스트 누가 들어줘? 아니 우리 나라가 없어져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겠죠. 한국말을 쓰는 우리 동포들은 있겠죠. 영어로 팟캐스트 만들어야 돼. 안 돼. 영어 못해. 영어로 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지금 한국말로 해도 20명인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뭔가요? 내일이 제니의 생일입니다. 네? 생일 선물로 댓글 하나씩만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댓글 꼭 달아주세요. 아주 훌륭한 생일 선물이 될 겁니다. 맞아요. 진짜 엄청 큰 생일 선물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참. 저희는 그리고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지금 승인 요청 중입니다. 오. 네이버 관계자분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승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